자, 봅시다. 개념 원리 78쪽. 오늘 지수 함수 파트는 끝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볼 거는 전 시간에 지수 방정식 조금 하고 있었어요. 자, 지수 방정식 조금 마무리하고 오늘 지수 부등식까지 하면은 지수 함수 파트 끝이에요. 자, 봅시다. 자, 먼저 1번. 자, 필수 예제 15번. 페이지는 개념 원리 78쪽이야. 78쪽.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얘가 얘랑 같대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얘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얘는 지수가 어때요? x로 똑같죠? 그러면은 당연히 밑도 어때야 되겠어요? 같겠죠. 그럼 첫 번째 답이에요. 첫 번째. 밑이 똑같아야 돼요. x 플러스 2가 3이어야 돼요. 그럼 이때 x는 몇이야? 1이지. 근데 얘는 답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지수가 같은데 미지수로 돼 있죠? 자,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몇이 돼버리면 같은 숫자가 될까요?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의 0제곱, 요거의 0제곱. 3의 0제곱은 어차피 1이고 요거의 0제곱도 어쨌든 1이니까 똑같죠. 맞지? 즉 지수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x의 값은 0입니다. 그죠? 둘 다 어차피 마이보다 크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x는 0도 되고 1도 되는 거죠. 0 또는 1이죠. 또는이라고 쓸게요. 또는 1이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지수가 같거나 밑이 같아야 되는데 이때 지수의 미지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똑같은 내용 2번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밑이 똑같네요. 밑이 똑같아요. 그럼 지수가 같아야겠지. 자, 첫 번째 경우. 자, 2번 문제요. 이번엔 밑은 똑같은데 이때 그러면 지수가 같아야 돼. x 플러스 2가 x제곱 빼기 4가 돼야 된다. 이항합시다.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 되겠고 인수분해 2, 3에 누구 마이너스야 이거? 3의 마이너스인가? 맞지? 그럼 x 플러스 2, x 마 3은 0이다. 그럼 요때 x는 마 2 또는 3이 되겠지? 맞아요? 민소문이 잘못한 거 아니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단 x는 몇이래요? 3보다 어때래요? 크면 누가 답이에요? 둘 다 답이 아니죠. 3보다 크라고 했잖아요. 얘 둘 다 답이 아니에요. 둘 다 답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자, 그러면은 밑이 똑같아서 지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엔 이런 경우도 있죠. 밑이 몇이 되면 좋을까요? 1이 돼도 돼요. 예를 들어서 1의 4제곱은 몇이에요? 무조건 1이에요. 1의 x제곱도 무조건 무엇이겠어요?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밑이 1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x는 몇이에요? 이때 x는 4. 조건에 맞나? 얘만 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밑이 같고 지수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 하나 찾고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수 부분이 똑같이 같다라고 했을 때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이렇게 밑이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당연히 같아야 되지만 밑이 1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필수 예제 16번입니다. 자, 요거요. 딱 식을 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자,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치환하기 전에 정리를 조금 하고 할게요. 9라는 거는 3의 2x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요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처리할 거예요. 뭐라고 하지? 3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의 x값이 요게 알파 또는 베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치환할 겁니다. 뭐를?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죠. 자, 치환해서 써볼게요. 자, 1번이라고 쓸게. 그럼 얘가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야. 요 미리 쓰세요. 치환을 할 거죠.
치환하면 항상 0보다 어때요? 커요. 이거 물론 지금은 아마 안 써먹을 건데 습관적으로 좀 하세요.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야 돼요. 자, 해보면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되겠죠. 요때 t 값을, 자, 요때 t 값을 좀 잘 써야 돼요. 3의 x제곱을 t라고 쓰기로 했어요. 근데 그 x가 뭐 또는 뭐였어? 알파 또는 베타였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2차 방정식이니까 요때 t 값이 3의 알파 제곱 또는 3의 베타 제곱. 즉 x가 알파 베타니까 t 값은 x에다가 알파 넣고 베타 넣은 3의 알파 제곱 또는 3의 베타 제곱이란 얘기지.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 근과 계수의 관계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쓸모는 없겠지만 두근의 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두근의 합은 몇이에요? 3이죠. 다음 두근의 곱을 알아볼 겁니다. 두근의 곱은 몇입니까? 1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나? 알파 플러스 베타 물어봤어요. 자, 얘는 쓸모가 없었네요. 자, 지수에서 곱하기는 뭐야? 더하기. 자, 얘만 써먹으면 되겠죠.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자, 3의 몇 제곱이 1이죠? 0제곱이죠? 0제곱의 의미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도 요거를 치환한 상태에서 요때 t 값을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파 베타라가 아니에요.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실수로 이거를 알파 베타라고 쓰면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가 실수를 많이 해요. 되게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다음 유형 17번 볼 건데요. 요거요, 중요해요. 요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너희가 아마도 이걸 하나 까먹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별표 쳐놓고요. 이거 빈 공간이 조금 있을까요? 지금 79쪽에 빈 공간이 좀 없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78쪽에 빈 공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78쪽에다가 좀 체크를 할까요? 자, 뭐를 할 거냐면 78쪽에다가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해 분리할 거예요. 근해 분리. 사실 근해 분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원래 근해 분리가 있는데 요거는 근해 분리 그거 말고 다른 걸 할 거예요. 자, 뭐를 할 거냐면 필기할 수 있으면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근해 분리라고 할게요. 근해 분리. 사실은 지금 쓰는 건 근해 분리가 아니긴 해요.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양수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번째, 서로 똑같이 쓸게요.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다르다. 이거 할 거예요. 혹시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자, 이게 근해 분리를 조금 응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잘 체크해 주세요. 요 식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서 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자, 그럼 체크해 보면 요거의 x를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합시다. 요거는 먼저 1번부터 할게요. 첫 번째,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요거부터 요쪽부터 써줄게요. 크게 할게요. 이쪽부터. 처음에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대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어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2차 방정식인데 알파 베타가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졌어.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쓸 거지. 맞아?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고 할 거지. 맞지? 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0보다 어떤 거야? 큰 거야.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야. 즉, 두 근이란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근은 근이 개수가 2개란 얘기인데 이때 중근도 생각하세요. 중근은 근의 개수가 1개는 맞지만 사실은 중근이 무슨 뜻이에요? 근이 중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두근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다르는 말이 없으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고 만약에 서로 다르는 말이 있으면 0보다 커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두근의 합이요. 두근의 합이요. 즉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확인할 거예요. 두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지. 근데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근 합한 건 0보다 어떻게 써? 왜 작아? 커야지. 두근의 합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치? 얘를 보지 말고 마이너스를 보지 말고. 자, 세 번째. 두근의 곱도 알아볼 거야. 두근의 곱은 a분의 c겠지. 양수를 곱했으니까 0보다 어때? 컸겠지. 그죠? 자, 옆에 걸로 다시 해볼게요. 얘도 똑같은 거야. 서로 다른 두근이 모두 이번에 음수래요. 자, 요도 첫 번째.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 뭐부터 확인하자? 판별식. 판별식은 0보다 크다지? 서로 다른 두근이라서. 두 번째, 요게 좀 다르죠. 두근의 합.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얘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음수니까. 세 번째, 두근의 곱. 두근의 곱 a분의 c는 음수를 둘이 곱했으니까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그치? 자, 마지막 유형이에요. 요거 세 번째. 요건 너무 좋아요. 자, 요거는 필기 미리 하지 마세요. 이거 미리 하지 마세요. 자, 얘도요.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근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요거 필기하지 마세요. 미리. 자, 3번은 자, 두근의 합을 알아볼 건데 서로 부호가 달라요. 그럼 두근의 합은 0보다 어때요? 모른다죠. 알 수가 없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알아. 문제에서 이럴 때가 있어. 서로 부호가 다른데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왔어. 만약에. 그치?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0보다 어떤 거야? 큰 거지. 그렇게 알 경우는 봐야 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얘는 안 봐요. 다음 세 번째.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이 a분의 c죠?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어때요? 작겠죠. 그래서 얘는 두근의 합은 모르니까 안 본 거예요. 추가로 얘도 안 봐도 돼요. 얘도 안 봐도 돼요. 판별식도 굳이 안 봐도 돼요. 선생님 왜 안 봐요?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이거는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답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는 딱 요거 한 개만 보시면 돼요. 요거 한 개. 그래서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가 가장 문제 풀기가 편해요. 잠깐 체크 좀 해놓으세요. 자,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필수의 17번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근의 분리와 관련이 있어요. 자, 문제 볼게요. 요거가 자, 요거부터 체크해야겠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딱 보니 일단 뭐 할 것 같아요? 치환할 것 같아요. 그죠? 정리를 해놓고 합시다. 정리하면은 2의 2x 빼기 요 제곱자 처리해야 되죠? 2의 제곱이니까 몇이야? 4. 앞에 3도 있으니까 얘는 1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k는 0이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요 x가 알파 또는 베타란 얘기고 자, 첫 번째야. 자, 치환할 거야.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됐죠. 자, 요때 선생님이 이거 안 썼네요. 선생님도 가끔에 그래요. 자, 치환하면 습관적으로 뭐 하라고요? 범위 바꾸라고 했어요. 얘는 t는 0보다 어떻다? 크다. 지금 이 문제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자, 그럼 잘 보세요. 즉, 얘는요. 치환을 했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요. 근데 그 t값은요. 항상 0보다 어때요? 크죠? 항상 0보다 크죠? 즉 얘는 무슨 말로 바뀐 거냐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는데 어떤 실근?
0보다 어떤 실근? 큰 실근. 양의 실근이라는 말로 바뀐 거죠.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지만 치환을 해보니까 요 t값이 0보다 어때야 돼요? 큰 거죠. 그 얘기는 얘는 t값을 서로 다른 두 개를 갖는데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 근해 분리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고 했어요. 요거 세 가지 확인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를 확인하죠? 판별식. 자, 식을 한번 쓰고 할게요. 12t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고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게요. b'의 제곱 36 마이너스 ac 빼기 k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k가 36보다 작다 하나 나오죠. 두 번째, 두근의 합을 알아볼 거예요. 두근의 합이라고만 그냥 쓸게요. 두근의 합. 요 식에서 두근의 합은 몇이에요? 그냥 12죠? 그죠? 그냥 12죠. 12는 0보다 크다. 이건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두근의 곱을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서 두근의 곱은 뭐야? k지. k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니까 0보다 어때? 커야 돼. 그지? 얘는 k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답은 얘랑 얘를 섞은 거. 즉 k는 0보다 크고 36보다 작다. 얘가 답이 되겠죠. 그죠? 근해 분리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도 근해 분리 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근해 분리는 계속 나와요. 고3 때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나마 양수 음수로 나오는 경우는 좀 쉬운 거예요. 이게 원래 근해 분리는 어떤 숫자보다 크냐 작냐,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냐, 이게 원래 근해 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응용한 게 요거니까 요 정도까지는 좀 이해를 하시고 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의할 점 얘기하면요. 이 문제는 근해 분리로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만 하면은 아마 대부분 애들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만 해버렸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마 이것만 답이 나왔겠지. 그럼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죠? 얘는 두 근의 합과 곱까지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주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활용 문제 갑시다. 자, 활용 문제가 오히려 더 쉽죠. 그죠? 문제 파악만 하면은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요. 자, 보죠. 지수방정식 실생활에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 보면은 요 세균 문제가 항상 많이 나와요. 세균 문제.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는 AX마리로 증식을 한대요.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하지.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을 했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 요거 체크해놓고 10마리를 배양했더니 80마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 자,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냐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시간을 물어봤어요. 시간을 선생님이 t라고 할게요. 자, 그럼 해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할때요? 10마리를 넣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 넣으면은 X시간 후에 3의 X제곱 마리로 증식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요. 10마리를 넣었어요. 3시간 후에는 80마리가 됐대요. 그러면은 10마리가 있었으면 A의 X제곱 3시간이죠. 3시간이 됐더니 그게 80마리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금방 나오죠? 정리하면 A의 세제곱이 8이다가 되겠고요. 이때 A가 몇인 겁니까? 2겠죠? A는 2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해봅시다. 이번에는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시작한 지 몇 시간 후냐라고 했어요. 즉, 10마리가 A가 이제 2예요. 그러니까 2의 X제곱이죠. 그 시간을 T라고 할게요. 뭐 X라고 해도 되겠네. 2의 T제곱만큼 했더니 이게 2560마리가 됐대요. 이때 T를 구하라는 얘기지. 10은 약분하고 2의 T제곱은 256. 256이 2의 몇 제곱이죠? 2의 8제곱입니다. 그러면 T는 몇이야? 8이죠. 이거는 간단하죠. 그죠?
그죠? 문제의 유형을 잘 파악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지수 함수의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지수 부등식이에요. 자, 개념 원리 83쪽입니다. 자, 요거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부등식 되게 단순합니다. 자, 볼게요. 자, 지수 부등식과 지수 함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지수가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이라고 할 건데, 요때는 지수 함수 때랑 똑같아요. 지수 함수의 주의할 점은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냐, 요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형태였어요. 그죠? 밑이 1보다 작으면 0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였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어떨수록 큰 수예요? 클수록 큰 수라고 했고요. 지수가. 그리고 요 x가 말하는 거죠. 근데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오히려 지수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큰 수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거를 이용한 게 지수 부등식이에요. 즉 보면은 지수 부등식에서 주의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밑이 1보다 크니 작니?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오케이? 즉 보면은 먼저 밑이 같게 만들 수 있을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방정식 때 했던 거랑 비슷해요. 밑이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치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보면은 만약에 밑을 똑같이 만들었어. 근데 밑이 만약에 1보다 커.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가 어떨수록 큰 수라고? 클수록 큰 수라고. 즉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만약에 큰 수라고 하면은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도 부등호 방향이 똑같이 된단 말이야. 요 말이죠. 즉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진하냐?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죠.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도 부등호 방향이, 얘가 더 크면은 지수도 여기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밑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한다. 얘는 그대로 하고 얘는 반대로 한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꼴 있죠? 요거 당연히 치환할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이 중요하죠. 자, 아까부터 얘기했어요. 우리가 치환을 하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범위를 찾으라고 했어요. 항상 치환했을 때 범위가 있든 없든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환을 했을 때 범위가 안 나오는 경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로그 함수 때는 안 나와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로그 함수는 범위가 안 나오기도 해요. 그죠? 근데 웬만한 함수는 전부 다 치환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세 번째, 이번엔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요거는 경우를 나눠야 돼요. 즉 밑이 몇인지 모르잖아. 몇인지 모르냐면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밑이 1인 경우, 밑이 1보다 큰 경우, 요 세 가지를 다 나눠야 돼요. 오케이? 아마 요게 좀 짜증 나겠죠? 요 경우가 좀 짜증 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가 있다. 자, 간단하게 여기는 예제 한번 볼까요? 자, 간단하니까. 자, 1번부터 볼게요. 요 1번. 4의 x제곱이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밑을 보세요. 밑이 1보다 어때요? 커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다? 똑같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도 얘가 더 컸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항하면 2x가 2보다 크다. 그럼 답은 x는 1보다 크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2번 경우로 가보자고요. 2번은 밑이 1보다 어때? 작아. 그럼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항해보면 2x가 2보다 작다. 그럼 x는 1보다 작다. 이러면 끝입니다. 그죠? 그냥 밑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넘겨서 자 85쪽. 자, 필수예제 9번, 19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건 너무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해봅시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번. 지금 보니까 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게 만들 수 있어요. 밑을. 자, 얘를 바꾸겠죠? 자, 32분의 1이에요. 32분의 1. 자, 써볼게요. 1번.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제곱 부등호 쓰고요. 32가 2의 몇 제곱?
2의 5제곱. 근데 32분의 1이니까 역수의 의미는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2의 마이너스 5제곱인 거죠. 할 수 있겠지? 이거에 거듭 2x 빼기 1이 있는 거지. 거듭 제곱 전개할게. 한 번 더 쓰자. 이렇게 21이고 얘가 2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이렇게 된 거죠. 지수로 바꿀 줄 알아야 되죠. 자, 이제 밑을 확인합시다. 밑이 1보다 어때요? 커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다? 그대로 간다.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라고 쓰면 된다. 이항해서 이항하면 8x 여기는 마이너스 16인가요? 그죠? 그럼 답은 x는 y보다 작다.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결국은 일단 밑을 똑같이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밑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그것만 따지시라고요. 그치? 자, 2번으로 다시 해볼게요. 2번. 자, 2번에는 자, 얘를 좀 고쳐야겠다. 야. 0.2를 분수로 고칩시다. 0.2가 분수로 몇이에요? 5분의 1이죠.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는 자, 2번. 얘가 5분의 1에 3x 빼기 5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25분의 1을 또 뭐라고 고치면 되겠어요? 5분의 1로 가면 되겠죠? 만약에 분수가 싫다. 5로 해도 돼요. 5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해도 돼요. 그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얘가 5분의 1의 제곱을 거듭 마이너스 x제곱 한 거지? 간단하게 마이너스 2x제곱이라고 쓸게요. 그죠? 5로 고쳐도 돼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밑이 1보다 어때? 작으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하자? 반대로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럼 이항하면 5x 여기가 5가 되겠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고치면 금방 풀리죠. 그지? 밑만 똑같이 만들면 돼요.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은 경우가 내가 헷갈린다. 그러면은 밑이 1보다 큰 걸로 바꿔도 돼요. 오케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3번 유형 봅시다. 3번. 역시나 얘는 3으로 똑같이 하겠죠. 그러면 3의 x 빼기 1제곱이라고 쓰고요. 27이 3의 뭐예요? 3의 세제곱이죠. 그죠? 세제곱을 거듭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했어요. 3분배를 합시다. 그냥 분배해서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였을 거란 말이죠. 자, 지금도 밑은 보세요. 밑이 1보다 커요.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그냥 그대로 된다. 이렇게 됐죠? 자, 한쪽으로 이항합시다. 양수가 되게 이항할게요. 최고차항이. 그러면 3x제곱 이항하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x 빼기 1이 이렇게 됐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요거 뭐예요?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오랜만에 하죠. 자, 이거 풀어야 되죠. 자, 일단 인수분해 됩니까? 되는 것 같은데요. 1, 3에 1, 1 누구 마이너스야? 위에 거 마이너스지. 맞지? 해보자. 그러면 얘가 3x 플러스 1 먼저 쓸게. x 빼기 1이 이렇게 된 거고, 자, 요때 x가 몇 또는 몇?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이었죠. 근데 얘가 0보다 커요. 이거 답 뭐라고 써야 돼요? 답을 일단 써놓을까요? 이거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물론 다 알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벌어져. 0보다 작으면 몰려. 그렇지? 그래서 얘 답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거지.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하고 2차 부등식 이렇게 해놓고 동그라미를 안 칠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1인데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여기를 쓰는 거지. 그지? 근데 요거 일일이 쓰지 말고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게 0보다 크면 벌어져. 0보다 작으면 안쪽으로 들어간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2차 부등식 끝났다고 계속 안 나오는 거 아니고 2차 방정식 고3 때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 필수예제 20번 개념원리 86쪽이에요. 자, 보죠. 보면은 이거 반복되는 거 이거 치환하는 문제죠. 자,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할 거 하나 있어요. 치환했을 때 범위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요거는 뭐 4x의 제곱은 2x 제곱이라고 바로 생각합시다. 자, 치환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겁니다. 습관적으로 자, t는 0보다 크다라는 거 꼭 써주고 시작하세요. 필요하든 안 하든. 자, 치환하면은 그럼 2의 4x제곱을 t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빼기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치환됐어요. 그죠? 자, 요거 인수분해 되죠? 2차 부등식에 또 그럼 얘가 1, 2에 2, 1에 마마죠? 그럼 얘가 t 빼기 2, 2t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요때 t 값이 2 또는 2분의 1이죠. 자, 작은 걸 먼저 쓸게요. 2분의 1 또는 2라고 쓸게요. 자, 근데 얘가 0보다 커요. 크니까 어떻게 된다고? 벌어진다고. 맞지? 벌어지니까 요때 t값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될까? 안 될까? 느낌이 안 될 것 같지. 왜? 처음에 t는 0보다 어떻다라고 했어요?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보다 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2보다 큰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어때야 돼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으니까 t는 0보다 크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쭈루루루 이렇게 풀었을 때 이렇게 나왔었지.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보다 작거나 같고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는 썼을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된다. t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같다를 붙이면 안 되죠. 같다가 왜 붙었어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얘가 답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거를 치환했으면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자, 돌리는 건 뭐였어? t가 2의 x제곱이었어요. 즉, 첫 번째 경우. 2의 x제곱이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경우 하나랑, 자, 두 번째. 자, 또는이죠. 2의 x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풀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2의 x제곱은 0보다 크다. 요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얘만 풀면 되겠네요. 여기도 같다를 빼버렸네. 자, 그래서 풀면은 얘는 2의 x제곱이 2분의 1이 2의 뭐예요? 마일 제곱이죠. 그러면 요거의 답은 x는 몇보다? 자, 밑이 1보다 어때요? 커요.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라고 했고요. 또는 요거는 얘는 1제곱인 거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겠죠. 얘가 답입니다. 그죠? 물론 얘가 쓸모가 없었어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안 써서도 답은 똑같이 나왔을 텐데 요건 좀 습관적으로 좀 하세요. 알겠죠? 다음 페이지. 자, 21번입니다. 자, 요 유형이 조금 짜증날 겁니다. 자, 요 유형 짜증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밑이 x로 똑같긴 한데 자, 지수 부분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밑은 일단 0보다 커요. 밑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부동 방향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이게 몰라. 모르기 때문에 얘는 세 가지로 쪼개야 돼요.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경우, 자, 1번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경우는 밑이 x가 1보다 큰 경우 하나 풀 거야. 두 번째, 밑이 1인 경우 하나 풀 거야. 세 번째, 밑이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은 경우. 요 세 가지로 풀 거야. 오케이? 자, 첫 번째 경우예요. 첫 번째, 밑이 1보다 커. 밑이 1보다 크면은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3x 플러스 1이 부동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쓰고요. 이항하면 2x가 4예요. x는 2예요. 그죠? 그랬을 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얘랑 얘를 섞으셔야 돼요. 섞으면 답이 뭐예요? 섞어볼까요? 이렇게 하고서는 1 안치라고 오른쪽, 얘는 2 안치라고 오른쪽, 겹치는 부분이 답이죠. 그럼 누가 답이야? 얘가 답이야. 그치, 얘가 답이야. 첫 번째 답이야. 자, 두 번째 경우 x가 1인 경우는 간단해요. 그냥 x에다 1 넣으면 돼요. 자, 넣으면은 1에 3 플러스 1
부동은 쓰고요. 1에 1 플러스 5. 근데 1의 4제곱이죠? 1의 4제곱은 어차피 몇이에요? 1이고 얘도 1이죠. 1이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1이 어떻게 1보다 커요? 같은 거지. 얘는 말이 안 돼요. 세 번째 경우. 이외엔 밑이 1보다 작아요.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동호 방향 반대로 한다고 했어요. 3x 플러스 1이 반대로 x 플러스 5. 이항하면 2x가 4. 그럼 x는 2보다 작다 됐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야. 얘랑 얘를 섞어야 돼. 어떻게 섞어? 이렇게 하고 자 뭐죠? 0 안 칠해. 1 안 칠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얘요. 2 안 칠하고 왼쪽이에요. 그럼 이러면 누가 답이야? 여기가 답이지. 맞지? 그럼 얘 답은 얘가 맞아. 그럼 답은 뭐냐? x는 2보다 크다 또는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밑을 모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예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에 같다 표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 경우도 답이에요. 같다 표시가 있으면 부동호 방향 같다 표시 붙였을 거고 이렇게 붙였으면 1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어쨌든 같잖아요. 그럼 얘는 1도 답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같다 표시 붙여야 돼요. 알겠죠? 같다 표시 있는 경우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푼다. 다음 필수제 22번이에요. 자, 봅시다. 이번엔 또 뭐냐면 이건 좀 생각할 게 있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할 때 이때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요걸 생각을 할 거예요. 요거 일단 치환하겠죠? 치환할 건데 0보다 커야 되는 게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그죠? 그러려면 일단 치환하고 나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요거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예요. 습관적으로 t는 0보다 어떻다? 크다. 자, 지수 정리 좀 해놔야겠네. 지수 정리 좀 해봅시다. 2의 2x제곱 빼기 자, 요 제곱이에요. 2의 제곱 4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2의 x제곱에 2k가 0보다 크다. 자, 이제 치환하자.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있는데요. 얘가 모든 x값에 대하여 항상 0보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커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는 부등식이 2차 함수잖아요. 이거 2차 함수라 생각하고요. 2차 함수가 얘는 양수니까 아래로 뭐 이렇게 블록했겠지. 블록했을 때 얘가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대요? 커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보이려면 이 2차 함수의 무슨 값을 찾아? 최소값을 찾아. 최소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이 0보다 어떻다임을 보이면 돼요. 크다임을 보이면 되죠. 아, 무슨 뭐 한다고? 이거에 최소 값을 구해서 그게 0보다 크다임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2차 함수라 생각하고요. 자, ft는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t 값의 범위가 있긴 있어요. 쓸모가 없긴 해요. t는 0보다 커서. 그럼 요거의 최소값을 구할 거지? 그래서 얘가 매 뭐 구해야 돼? 꼭지점 구할 거지. 표준점 구할 거야. 2차 함수야. 자, 바로 쓸게요. 얘가 t 빼기 6의 제곱에 2k의 마이너스 36이죠. 그러면 요거의 꼭지점 좌표는 6,2k 마이너스 36이지. 자, 확인해야지. 자, 요 t값 6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나? 들어가면 얘가 맞지. 그지? 그럼 답은 뭐야? 답은 얘가 최소값이야. 이게 최소값이야. 그러면 이 최소값 얘가 0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그럼 2k가 36이다. 그러면은 k는 18보다 크다.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할 거는 요 부분이었죠? 그지? 치환한 상태에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를 보이려면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 최소값 뭐 표준점 구한 다음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최소값이 얘니까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임을 보이면 끝나는 거지. 그지?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지수함수에서 마지막 유형이에요. 또 활용이죠? 활용 문제 항상 쉬워요. 자, 내용 봅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 있어요. 이건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자, 요 말이 중요해요. 그 세기가 75% 감소합니다. 문해력과 관련이 있어요. 잘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전자파의 세기가 처음으로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필름이 최소 몇 장 필요하냐라고 했어요. 즉 뭐냐면 필름 한 장이 어떤 전자파가 있어요. 어떤 전자파 뭐 A라는 세기가 있다고 합시다. 전자파 세기도 A라고 할까요? 전자파 세기를 A라고 했을 때 얘가 한 장 통과하면 75%가 감소해요. 그러면 통과한 거는 몇 퍼센트가 통과한 거예요? 25%가 통과한 거예요. 75%가 감소한 거지 통과한 거는 25%가 통과한 거죠. 그치? 즉 25%가 분수로 몇이에요? 4분의 1이에요. 그죠? 즉 75% 감소한다는 얘기는 25%가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4분의 1만큼 통과한다는 얘기지. 4분의 1만큼. 자, 그랬을 때 필름은 최소 몇 장 필요하냐? 몇 장을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A라는 애가 있었는데 A 그냥 안 쓸게요. 그러니까 얘가 A라는 걸 그래 한번 써보자. A라는 애가 처음에 한 장 통과하면 4분의 1만큼 줄어요. 그래서 그걸로 X제곱 했더니 그게 처음 거의 1024. 1024분의 1 이하가 됐대요. 오케이? 요때 A는 지워줘도 되죠? A 지워줄게요. 자, 요것도 좀 고칩시다. 자, 4분의 1로 할까요, 그냥? 4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쓰고요. 1024가 4분의 1의 몇 제곱이죠? 2분의 1로 해줄까요? 2분의 1로 할게요. 얘가 2분의 1의 2X제곱이라고 할게요. 1024가 2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10제곱이에요. 외우세요. 2의 10제곱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끝났지. 자, 지금 밑이 1보다 어때? 작지?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한다? 바꾼다. 2x가 바뀌어서 10이다. 그러면 요때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 몇 장? 5장. 그치? RPM입니다. RPM을 한 번만 더 복습을 좀 합시다. RPM 30쪽 요 개념 써 있는 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뭐 최대 최소부터 볼 거예요. 최대 최소 금방 보니까. 자, 지수에서 중요한 거는 미치죠. 미치 1보다 크냐? 0보다 크고 1보다 작냐? 자, 미치 1보다 크면 지수가 클수록 최대값, 지수가 작을수록 최소값. 근데 미치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지. 그죠? 지수가 오히려 최대일 때 최소값이고 얘는 최소일 때 최대값이다. 다음, 지수 방정식이죠. 방정식 여러 가지 형태 있어요. 일단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경우, 밑이 똑같으면 지수도 같더라.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었어. 자, 밑이 똑같다고 했을 때 지수가 몇이 돼도 되죠?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도 생각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이 1이 되는 경우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도 있었고. 다음, 치환하는 경우 있었죠? 여기 중요한 거 있네요. 치환하면 뭐 하자? 항상 범위 찾자.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일단 밑이 같고 면 지수가 같을 수 있겠지만 밑이 몇이 될 수도 있냐? 지수가 0이 될 수도 있는 경우 있고 요 경우를 잘 봐야 되지. 요 경우를 잘 봐야 돼. 근데 밑이 미지수였을 때는 밑이 1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밑이 1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밑은 1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밑이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답이 한 가지씩 더 있어요. 그 한 개씩 찾는 게 그게 조금 짜증날 거예요. 부등식은 별거 없었죠. 부등식은 일단 밑을 같게 한다고 했을 때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죠. 밑이 1보다 크면은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밑이 1보다 방향을 작으면 부등호 방향을 그냥 반대로 하면 됩니다. 다음 치환하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죠.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생긴다.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37쪽입니다. RPM 37쪽 281번부터 봅시다. 자, 지수 방정식입니다. 자, 지금 봅시다. 얘가 얘랍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엔 지수가 어때요? 같죠? 지수가 같으면 첫 번째 경우 지수가 같으면 밑이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밑이 같겠죠. x 플러스 7이 4가 된다. 그럼 요때 x는 마3이죠? 마3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되죠? 한 개 더 있어요. 자,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몇이 돼버리면 돼요? 0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즉 x 플러스 1이 0이 된다? 그럼 요때 x는 마1인 경우도 된다 이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0제곱이야. 4의 0제곱은 어차피 1이야. 얘도 0이야. x가 몇이든 간에 어차피 얘는 1이야. 그럼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건 확인하세요. x는 마7보다 커야 돼요. 둘 다 마7보다 커요. 그래서 합하라고 했죠. 답은 마4. 바로 밑에 있습니다. 283번. 자, 유형 13번입니다. 자, 요거 당연히 치환할 것 같죠? 자, 치환하겠죠? 자, 이거의 해를 x를 알파, y를 베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치환을 하죠. 자, 얘는 2의 x 제곱을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합시다. 2의 y 제곱을 B라고 합시다. 따로따로 치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치환해 볼게요. 치환하면 자, A 플러스 얘는 2B죠. 26이다. 다음, 요거 지수 정리 좀 해야 돼요. 자, 여기 플러스 1이라는 건 2죠. 그럼 2 곱하기 2의 x제곱 2a 빼기 b는 7이다. 요렇게 치환할 수 있겠죠. 응? b가 3에 여기 2라고 썼어요? 3이라고 써야 돼요. 3이라고 써야 돼요. 잘못 썼어. 자, 이거 연립해야 되죠? 자, 연립합시다. 그냥 위에 거에다 2배 할게요. 위에 거에다 2배 할게. 그럼 2a 플러스 4. 야, 2배 하니까 너무 크다. 야, 밑에 거를 2배 하자. 밑에 거 2배 할게요. 자, 다시 쓸게. a 플러스 2b는 26이다. 아래 거를 2배를 할게요. 그러면 4a 마이너스 2b는 14다. 이 상태에서 더하면 5a는 더했으니까 몇이야? 40 되겠지. 그러면 요때 a는 8. 그럼 요때 b는 a가 8이라고 했잖아. 그럼 b는 몇이냐? 8 이항하면 몇이죠? 8 플러스 2b 여기다 넣으면은 26이죠? 2b는 이항했으니까 18인가요? 그러면 b는 몇이야? 9가 되겠지? 그죠? b는 9예요. 자,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려야 되죠. a가 원래 뭐였어? 2의 x제곱이었어요. 그게 8이래.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b도 3의 y제곱은 9래.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 얘기는 x가 알파죠? 알파가 3, 베타는 2, 둘이 더하라고 했어요. 답은 5가 되겠죠. 치환하면 끝나는 거지 뭐. 치환하면 그냥 깔끔하게 금방 나와요. 다음 285번 문제입니다. 이거 개념 원리에서 똑같은 게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 있었습니다.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이것도 당연히 치환하겠죠. 자,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겁니다. t는 0보다 큽니다. 자, 습관적으로 해놓고 자, 바로바로 고쳐볼게요. 9의 x제곱은 t의 제곱이었을 거고요. 요 3의 플러스 1 정리해야 되죠. 플러스 1제곱은 3이에요. 그럼 얘랑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 15 얘를 3x제곱을 t라고 할 거죠. 자, 이게 이 얘기죠. 마이너스 15 곱하기 3의 x제곱이었을 거예요. 자, 플러스 27은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때 t 값을 좀 쓰세요. t는 요거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러니까 x에다가 알파 베타를 넣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치환을 해버렸단 말이야. 즉 3의 알파 제곱 또는 3의 베타 제곱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건데요. 자,
아까 개념 원리 때는 두군의 합과 두군의 곱을 둘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두군의 합을 물어봤으면 두군의 뭐만 알아보면 돼? 곱만 알아봐도 돼요. 헷갈리면 둘 다 알아보세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두군의 곱만 알아볼게요. 곱만. 즉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두군의 곱이 여기서 누가 돼야 돼? 27이 돼야 되지. 27이 돼야 되죠. 자, 지수에서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했어요. 즉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27, 3의 세제곱이고요.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봤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답이죠. 그죠? 금방 나오지? 두군의 합은 굳이 안 알아봐도 되죠? 다음 용입니다. 이제 지수 부등식이에요. 자, 지수 부등식. 자, 요거는 밑을 똑같이 만든다고 했었죠? 자, 웬만하면요. 고칠 때 좀 밑을 1보다 큰 걸로 하세요. 이게 실수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시험 시간에 막 정신없고 바쁘니까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을 반대로 해야 돼. 이걸 알고 있었겠지만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밑을 양수로 되게 만드세요. 1보다 크게. 그러니까 얘는 손댈 거 없을 것 같고 요 5분의 1을 손대겠다는 얘기죠. 5분의 1이 5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 알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분배까지 해놓을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5의 x제곱에 부등호 쓰고요. 5의 마이너스 1제곱 분배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겠지. 그죠? 자, 밑이 1보다 커요. 그럼 부등호 모양 그대로라고 했어요. x제곱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옮겨서 이항할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됐고요. 인수분해 2, 3에 2의 마이너스지.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x는 마 3과 2인데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작아요. 작으면 사이에 낀다고 했어요. 그럼 요때 x는 마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물어봤죠. 자, x를 좀 써야겠죠. 합은 마 3, 마 2, 마 1, 그 다음 0, 1, 2 요게 되겠지. 그럼 얘네 계산하면 얘 답은 마 3 되겠네요. 자, 항상 개수 구해라. 아니면 그 합을 구해라. 요거 할 때 잘하세요. 잘해야 돼요. 시험 시간에 정신없는 거 알고 있지만 요런 거 개수 실수해서 틀리면 너무 짜증나잖아. 한두 문제 갖다가 등급 떨어져. 다음 유형입니다. 293번. 자, 이것도 치환하겠죠? 그죠? 치환할 겁니다.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밑을 똑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얘는 4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좀 불편해. 자, 이거 밑을 몇으로 만들래요? 2로 할래요? 2분의 1로 할래요? 2분의 1로 할 거예요? 2분의 1로 합시다. 그래요. 2로 하는 게 낫긴 하지만 2분의 1로 해볼게요. 자, 2분의 1로 한다고 하면 얘를 고치면 되겠죠? 자, 얘가 4분의 1의 x제곱인 거 알죠? 4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거는 2분의 1의 2x제곱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 정리를 해놓고 하자. 여기다 정리해 줄게요. 그럼 얘가 2분의 1의 2x제곱에 빼기 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어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또 몇이야? 얘는 2지. 얘가 2야. 그러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처리하려고 하는데 얘가 2야. 근데 앞에 9가 있잖아. 그럼 얘가 18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에 32.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지? 이렇게 되면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되겠죠? 이거 2로 해도 돼요. 2의 x제곱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예요. 요때 t도 항상 0보다 큽니다. 그죠? 0보다 커요. 자, 치환해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32 3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됐고요. 인수분해 되죠? 몇입니까 이거? 2랑 16. 얘는 마마죠? 그러면 t 빼기 2 t 빼기 16이 0보다 작다. 자,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t는 2랑 16이죠? 바로 쓸게요. t는 2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이렇게 됐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원래대로 돌려야겠죠. 자, t가 뭐였냐? t가 2분의 1의 x제곱이었어요. 얘가 2보다 크고 16보다 작다가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이거 밑을 몇으로 할래요? 2요. 이건 2로 하세요. 그죠? 2분의 1로 하면 좀 짜증나잖아요. 요건 2로 좀 통일을 할게요. 그러니까 2의 1제곱은 그대로 쓰고요. 2분의 1의 x제곱을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16은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지? 지금은 밑이 1보다 어때? 커요. 밑이 1보다 크면 부동 방향이 그대로라고 했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x까지 써주고요. 1이고 4예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야겠죠?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서 부동 방향 반대되는 거 알죠? 그럼 마사 먼저 쓸게요. 여기가 x고 마1 되겠지. 그러면 얘가 알파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입니다. 즉 알파는 마사, 베타는 마1. 둘이 합하라고 했어요. 답은 마5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요 문제 나왔어요. 자, 297번 요 문제 나왔지? 자, 이게 그거죠. 지금 보면은 밑이 미지수 x로 되어 있어요. 자, 밑이 몇인지 몰라요. 그냥 밑이 몇인지 모를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예요. 1보다 크다, 1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세 가지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x가 밑이 1보다 크다. 또는 두 번째 밑이 1이다. 세 번째 밑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경우부터 가보죠. 밑이 1보다 커요?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고 했어요. 이따에 갖다 붙여야 돼요. 얘는 갖다 표시가 있죠. 그럼 이항하면 2x에 여기가 6이 되겠고 하면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런 뒤에 확인해야 돼. 얘랑 얘를 섞어야 돼. 자, 섞어서 확인한다고 하면은 1 안 칠하고 오른쪽, 3 칠하고 오른쪽 겹치는 부분 여기니까 얘가 맞아. 이거 답이야. 이거 답이야. 자, 다음 2번 경우. x에다 1 넣는 거죠. 그냥 x에다 1 넣어요.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뭐 해보나 망하지만 이렇게 되고 1이고 얘는 4제곱 돼요. 그럼 어차피 1의 0제곱은 1이고요. 1의 4제곱도 1인데 얘는 이거 말이 돼, 안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거 돼, 안 돼? 되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그럼 두 번째 x의 값은 얘가 답이야. x는 1이 답이다야. 말이 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요 갖다 표시가 없었어? 그러면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세 번째 경우. 이번엔 밑이 1보다 작아.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지. 이항하면 2x에 6이 되겠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를 섞어야 되지? 자, 요거 이제 암산 되긴 하죠. 0 안 칠하고 1 안 칠하고 요렇게 됐어요. 3에 7하고 왼쪽 겹치는 건 여기야. 그래서 얘는 얘가 답이지. 얘 답은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지. 자, 그럼 섞어야 돼. 최종 답은 뭐냐? 자, 첫 번째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답이야. 두 번째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답인데 얘는 1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1에다가 갖다 표시까지 붙여줘야 돼요. 얘가 답이죠. 다음 유형 301번입니다. 자, 요것도 개념 원래 똑같은 거 있었죠. 자, 먼저 확인할 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요거 당연히 치환하겠죠. 치환하기 전에 정리 한 번만 해주고 2x제곱에 요 플러스 1자 처리해야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자, 치환합시다. 자,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겁니다. t는 0보다 큽니다.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는 0보다 크다 됐죠? 자, 아까 개념 원리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자, 얘가 0보다 크려면 이거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임을 보여야 된다고 했죠?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임을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방법도 있다고요. 자, 모든 실수로 풀어도 돼요.
우리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일단 부등호 방향 확인하고요. 부등호 방향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걔는 맞아. 그러면 얘는 뭐만 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죠? 이것만 확인해도 돼요. 모든 실수 우리 2차 부등식에서 많이 했거든요. 이걸로 풀어도 돼요. 오히려 이게 더 빠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은 요거 표준형 구해서 최소값 구해서 0보다 크다 이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요게 같다 표식이 있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그걸로 푸시면 됩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짝수 판별식 쓸게.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K는 몇이야? 1보다 크다 되겠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정수 K의 최소값이에요. K는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의 최소값은 몇이야? 2죠. 1보다 큰 최소값 정수는 2죠. 그치?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모든 실수, 2차 부등식 모든 실수 때 했던 거 그걸로 해도 됩니다. 오히려 이게 더 빠르죠. 자, 마지막 유형 봅시다. 자, 요거는 조금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이거 방사선과 관련 있는 거, 이 방사선 물질 붕괴되는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 반감기라고 해요. 반감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뭐 동위원소 이런 거 나오거든요. 동위원소가 얘가 뭐 그 물질이 반으로 줄는 거, 그걸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그게 몇 년이 지나야지 그 절반으로 줄냐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자 볼게요. 어느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일정 비율로 붕괴가 돼요. 50년이 지날 때마다 그 양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이런 걸 반감기라고 불러요. 반감기.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자, 절반을 감소한다. 근데 이 방사성 물질의 양이 처음에는 1024였어요. 근데 이게 4분의 1g까지 감소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거냐 이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50년이 지날 때마다 이 양이 절반으로 준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24였어요. 5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512g이 되는 거야. 또 50년이 지났어. 그럼 총 100년이 지난 거지. 그러면은 512에서 또 반이 몇이냐? 256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50년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최종적으로 4분의 1만큼 줄려면 총 몇 년이 지나야 되냐 이 얘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요거는 몇 년을 물어봤지만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그 50년이 지나는 횟수 50년 지나는 횟수를 선생님이 n이라고 할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몇 년이 걸렸냐라고 하면은 그 몇 년은 50을 곱해야 돼요. 얘가 몇이냐가 답인 거야. 오케이? 즉 50년이 몇 번 반복됐냐 그걸로 따질 거야. 자 그럼 해볼게. 처음에 1024였어. 근데 얘가 50년이 한 번 지나가면 2분의 1만큼 주는 거야. 근데 그걸 몇 번 지나갔어? n번 지나갔어. n번 지나갔을 때 그 양이 4분의 1이 됐다 이 얘기야. 정리해볼게. 1024가 2의 몇 제곱? 10제곱. 2분의 1도 고치자.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n제곱인 4분의 1은 2의 뭐야? 마이너스 2제곱이지. 자 다음 지수에서 곱하긴 더하긴 거 알죠? 그지? 그럼 얘가 2의 10-n제곱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란 얘기지. 이 항에서 그러면 밑이 똑같지? 그럼 지수도 같다라고 했고요. 그럼 요때 n은 몇이야? 10이지. 즉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10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즉 50년이 12번 있었단 얘기예요. 즉 답은 50 곱하기 12. 50 곱하기 12가 몇이야? 600년이 걸린대요. 오케이? 600년이 걸려야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 함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로그 함수 나갈 거고요. 숙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